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그 화요일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 정도의 사과 수위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본인은 진심을 담으려고 했지만 일단은 그 하종대 부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국무회의 자리라는 곳을 빌어서 어떤 사고 발생 14일째 나온 사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서해 페리오 사고 때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고 발생 이틀 후에 현장에 직접 내려가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랜드 참사 있었을 때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고 바로 다음 날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분명히 이번으로 끝나진 않을 거고요. 일각에서는 사고 수습이 다 마무리되면 또 대국민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박 대통령이 이제까지 이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 5번인데 이번에 사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모습 정홍원 국무총리 대신 다음 서열 순서인 현우석 부총리가 있고요. 대통령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보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진도 법무처 사고수습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진도에 내려가서 자신의 임무를 다 하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 시한부 총리다, 식물총리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제 정 총리는 외부 일정에 참석하거나 국무회의에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진도 관련된 사고 수습에만 매진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참모회의, 국무장관들이 모이는 국무회의 시간을 통해서 사과와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후 약방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하지만 소 잃은 후라도 다음을 위해서 외양간은 바로 고쳐야 될 텐데요. 대통령이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논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전담 부처를 설치해서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자, 결국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는 건데 뭐 조직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바꿔봐야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는데요. 자, 대통령이 저런 구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동안에 중앙재난본부가 있었고 그리고 또 119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또는 해수부라든지 또는 해경이라든지 여러 부처가 재난 관련 부처가 있는데요. 이런 부처들이 서로 비등비등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호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총리실에 바로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거는 일관적인 그리고 지휘 통솔 자체가 안 될 것 같다 해서 만든 거니까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월에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가 있었고 이 직후에 오늘 동아일보에 난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직후에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직후에 청와대 실무진이 재난안전처를 만들자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뭐 묵살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그 2월 그 경주의 사고 이후에 대통령 그 정무수석실에 실무진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결국 부처마다 재난 관련 대응 그 기능을 하는 곳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고를 받은 윗선에서는 우리 업무 분야도 아닌데 왜 우리 업무도 아닌 것을 왜 보고했느냐 핀잔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자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자, 이게 정무수석실이라는 것이 정치만 담당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안전행정부를 담당하는 비서관도 있고요. 거기 경찰 등 비상 상황 때 다 대처해야 되는 분들의 역할이 다 있거든요. 도대체 정무수석실에 누가 이거 왜 우리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하느냐 핀잔을 줬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통렬한 반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이제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대통령 직속이 아닌데 총리실 기구가 또 얼마나 힘이 실릴 것인가. 네. 결국 총리도 대독총리도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네. 국가안전처도 장관급 정도로 해서 부처들 장관 조율하는 힘을 줘야지 또 그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직후의 상황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 직전 때 끝난 이후에 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신 직업 관료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자, 대통령 과연 자기 바로 등잔 밑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이 아니 당신 업무도 아닌데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면서 핀잔을 주고 이런 중요한 보고서를 묵살했다는 것 알고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금 공무원 조직 개혁과 관련돼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국무회의에서는요, 이 공직사회가 분발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공직사회와 바깥 민간 기업 사이 유착과 관련된 이 관폐, 적폐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